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을 시승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E300을 한번 시승해 본 바 있었습니다. 그때 풀체인지 된 W214 모델을 타보면서 이 차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엔트리급인 E200을 타보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7천만원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프로모션을 받으면 7천 초반이나 6천 후반에도 살 수 있는 차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성을 보면 기존의 E300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외관을 보고 있으면 첫 번째는 LED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은 아닙니다. 매트릭스 LED는 아니지만 그래도 LED 하이 퍼포먼스 사양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릴은 똑같이 아방가르드 사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둘두로 55R18 사이즈의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버 3가 들어가고요. 브레이크는 투피스톤 캘리퍼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외관 디자인은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후면부에서도 동일하게 벤츠의 삼각배 로고를 형상화한 테일램프가 보여지고 있고요. 레터링은 E200이라고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머플러 팁은 비노출형이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장식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동 트렁크가 작동이 되고요. 네,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고 적재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골프백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요. 하단부에도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벤츠의 이 삼각배 로고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우아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또 여러가지 매력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묘한 느낌입니다.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거 로고를 저렇게 형상화할 정도로 벤츠가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물을 보고 있으면 이 차체의 전반적인 라인들과 꽤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어를 열고 한번 실내도 살펴볼게요. 뒷좌석부터 보시면 일단 공간 자체는 패밀리 세단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꽤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레그룸 자체는 꽤 여유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를 성인이 탈 수 있는 정도로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은 여유가 있고요. 다만 이 발 공간은 발을 시트 아래로 넣기에 약간은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넣을 수는 있는데 좀 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빼고 탑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허벅지는 그래도 꽤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판 부분이 그래도 넓고 높게 올라와 있어서 탑승하기에는 불편함이 없게 느껴지고요. 다만 이 등받이 각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편안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인들이 탑승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불편함 없는 구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락한 느낌을 전해준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암레스트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꺼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USB C 타입의 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립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빠져 있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열 공간 보시면 인테리어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반응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진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가 잘하는 것들을 역시나 벤츠가 벤츠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구성은 이렇게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나로 모두 다 통합시켜서 조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 터널 부분은 수납 공간까지 모두 다 닫고 나면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벤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가구 같은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구성을 볼 수가 있고 사양들로 따져보더라도 이 차가 E200의 아방가르드 가장 기본형 모델인데도 열선 통풍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와 커다란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애쉬 우드로 된 마감재와
또 브라운 시트로 만나볼 수가 있고, 대시보드에도 가죽 마감 소재가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역시 고급차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게 이 차의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또한 이 서라운드 뷰 기능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옵션에서 부족함을 느낄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엔진은 4기통 2000cc급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0마력 초반대의 최고 출력을 내는 엔진인데요. 아무래도 뭐 특별할 게 없는 구성이기는 한데, 일단은 EQ 부스트라고 부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차 시에 굉장히 부드럽게, 재출발 시에도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간단한 소감도 전해드릴게요. 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도 이 차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이 차를 오랫동안 시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첫인상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2000cc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고요. 최고 출력이 약 204마력, 최대 토크도 30kg 초반대의 토크를 내고 있고, 제로백 수치로 계산을 하자면 그래도 9단 자동 변속기의 도움 때문인지 약 7초대의 제로백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7.5초 정도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2300 모델과 출력의 차이는 있지만 엔진의 구성 자체는 동일하고, 또한 이 기본적인 실용 영역에서의 가속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점들을 따져봤을 때에는 이 300 대신에 이 200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행감 자체가 정말 부드러워요. W214를 칭찬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전하기 편한 느낌을 아주 잘 살려냈습니다. 벤츠 E클래스라고 하면 비즈니스 세단의 대표이자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구성을 갖고 있고 매력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자동차였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경쟁 상대들이 더 강력해지면서 약간 그 역할이 희석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W214는 벤츠가 이 클래스를 내연기관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델로서 굉장히 공들여서 설계하고 출시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주행 감각이 아주 부드럽고요. 때문에 이 차를 몰고 있는 이 주행 자체가 아주 편안하고 운전자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또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에 4기통 가솔린 엔진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 부분도 정차 시에는 완전히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만 떼도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 언제 시동이 걸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끈하게 엔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질감 없는 느낌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또한 가속 페달에 힘을 조금 줘서 달리기 성능을 느껴볼 때에도 아주 부드럽게 쭉 밀어 올리는 그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이 막 거칠게 반응하거나 즉각적인 엄청나게 뛰어난 가속력을 보여주진 않아요.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부드러운 주행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킥다운을 즉각적으로 해내면서 필요한 수준의 가속감은 확보를 잘 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반응이 약간 더 빨라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기본적인 느낌 정도는 약간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엔진 자체의 출력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부드럽게 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이 상당히 부드럽게 벤츠가 오랜 시간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력을 여기에 총 집합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첨단의 기술 같은 거 없이도 이 기본적인 물리적인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9단 변속기나 또 투피스톤 캘리퍼의 브레이크 성능도 크게 모나지 않아요. 이걸로 괜찮을까? 옛날 9단 변속기 변속 충격도 있고 좀 안 좋았는데, 4피스톤 캘리퍼도 아닌데 브레이크 성능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핸들링 감각 자체는 아주 날카롭고 민첩한 느낌은 아닌데 대신에 갖게 되는 장점이 정말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거. 벤츠 E클래스는 이런 포인트에서 보시면 이 차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 신차를 하나 사고 싶다, 근데 좀 잘 만들어지고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세단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보다 좋은 선택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고요. 특히나 난 달리기 성능 같은 건 크게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200~300까지 갈 필요 없이 이 200 아방가르드 정도면 옵션들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고 주행감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벤츠 E클래스의 이 200 아방가르드 모델을 간단히 만나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도 함께 받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